안녕하십니까. 내외뉴스통신 조형준입니다. 대선이 약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 후보들에 대한 관심도 점차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윤석열 국민의힘 선대본부 홍보 미디어 특보로 계시는 박창식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대선에서 현재 맡고 계시는 역할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윤석열 후보 시절에 내부 경선 때 이제 미디어 본부장을 작년 여름부터 이제 역임을 했었고, 네네. 지금 이제 중앙선대위에서 이제 홍보 미디어 특보, 또 문화예술 방송 위원장, 겸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요즘 참 선거를 보도하는 매체들이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 선거가 참 미디어 선거다 이렇게 정의하는 매체들도 되게 많습니다. 미디어가 선거 그리고 후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이제 과거 선거하고는 풍토가 많이 달라졌고, 네. 이제는 특히 이제 SNS 이런 게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 그거를 선거 도구로 쓰지 않으면 그 후보를 알릴 마케팅할 방법이 홍보, 조금 없다는 단순화되죠. 거죠. 그래서 네. 아마 정치 소비자들한테 손에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크죠. 아. 그래서 아마 네. 미디어 선거가 선거의 판도를 바꾼다. 그리고 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창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선 요즘 전반적인 캠프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어느 캠프나 마찬가지지만 진다고 생각하는 캠프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윤석열 후보 캠프는 예를 들면 정치를 10여 년, 20여 년 했던 분들과 아마 정치에 뛰어들은 지가 한 1년도 안 되는데 뭔가 경쟁을 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죠.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은 박수를 쳐주고 위안을 해주기 때문에 캠프가 사실 상상 이외로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어떤 그런 게 점점 많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일까요? 요즘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좀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고 있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지율이 더 올라가려면 또 한편으로는 상대를 잘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상대의 전략이 뭔지 적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적에 대한 거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나름대로 계산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후보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윤 후보를 아무래도 좀 가까이서 보고 계실 텐데요. 윤 후보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정권 교체라는 열망이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많다. 지금도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거는 윤석열이라는 이분에 대한 믿음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후보 자체에 대한 믿음 말씀하시는 후보에 대한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어떤 토론 같은 걸 하면서 약간 뭔가 부족한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 분도 계시고, 저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이다 발언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 이런 어떤 토론장에 나와서 짧은 시간에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분들 치고는 사이다는 김 빠지면 끝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또 하고, 그런 대비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윤석열 후보는 스타일 자체가 뭔가 주문을 하기 이전에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는 스타일의 원석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원석이라는 게 지금 국민들 눈높이에 그래 내가 믿을 수 있는 후보 맡겨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지지율이 계속 유지되고 최근에 와서는 상승되는 거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게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까 토론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반대로 그럼 윤 후보가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저는 TV 토론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토론 시간에 내 정책을 충분히 설명하기도 한계가 있고 아마 슬기롭게 그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임기응변이나 아니면 상대방이 질문했을 때 당황하는 그런 코드를 어떻게 리드미컬하게 소화를 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책이나 어떤 이슈나 이런 게 내 머릿속에 가득 있지만 입으로 나올 때 편집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스텝이 꼬이면 잘 아는 것도 답변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 아마 토론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토론장 분위기를 어떻게 압도하느냐. 그렇죠. 스캔을 딱 하고 스킬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윤 후보를 경험했을 때는 우리 내부 경선 때도 굉장히 그런 걱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걱정을 오히려 하는 게 위험한 생각이었다. 괜히 주문 많이 하고 이렇게 해라 이런 스타일이다 이런 거는 오히려 윤석열한테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거를 좀 많이 깨우쳤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또 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좀 중요하다. 그렇죠. 네, 예, 표현을 그렇죠. 하고. 그게 예를 들면은 네. 어떤 정책 같은 거를 설명을 하려면 예를 들어 한 뭐 10분, 20분 해서 그 우리 시청자들한테 잘 알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한 2분 안에 좀 요약해서. 이야기 자체가 수박만 하면은 음. 토마토만하게 아주 요점만 알려주는 거죠. 네네. 절제 있게 그 전달하는 전달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최근에 이제 뉴스 출연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학습이 굉장히 빠르고 오히려 저는 그냥 이대로 이분이 가시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갖고 네네. 간다면 충분히 토론에 걱정할 이유는 없다. 네, 그래서 그럼 음. 토론에서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네. 토론을 기피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 왜 토론을 기피하느냐. 근데 그렇죠. 네. 그럴 이유는 전혀 없고 법정 토론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뭐 해야 되는 거고 지상파든 우리 종편이든 네네. 이런 쪽에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토론이라는 게 일방적인 어떤 공격이나 이런 어떤 부분은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왜냐하면 네거티브 식으로 간다고 하면 이 선거 판도 자체가 이건 굉장히 혼탁해진다. 그런 부분을 주최 측이 어디가 어떤 식으로 아젠다를 내놓을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명확하게 그런 구분이 필요한 게 괜히 네거티브만 하고 공격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 서로 우리도 해야 되고 서로 하다 보면 이거는 완전히 뭐 진흙탕 싸움이 되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바라지 않는 거죠. 또 그런 부분은 이제 다자 토론이 들어오고 하면 오히려 아마 서로 정책 대결을 서로 함으로써 네네.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풍토가 이제 업그레이드되는 네네. 어떤 이분이 오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시 이제 미디어로 좀 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드라마가 한류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하면 요즘엔 이제 OTT 서비스에서 우리가 이제 K 프로그램 뭐 이렇게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새로운 한류를 이끌고 있습니다. 미디어 특보로서 한국 대중문화의 현주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이 어떤 문화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있거든요. 네네. 아마 그 부분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실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체감을 하고 그 울림을 주고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나왔는가? 사실 어떤 문화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게 사실은 어느 정부나 상당히 뒷전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거에 필요할 때 문화인들을 쓰고 네. 이제는 그런 부분을 떠나서 5대양 6대주의 우리의 컨텐츠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알리는 거는 아마 근세 없었던 일이거든요. 네. 이런 어떤 부분이 이제는 미디어 산업으로 갈 때가 왔다. 산업으로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먹거리는 미디어 산업이다. 음. 이걸 통해서 그 유발되는 어떤 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프리카, 남미 이런 쪽에 우리가 그네 문화하고 공유를 만약에 하게 되면 네. 그쪽 문화도 살려주고 우리 문화 같이 융합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산업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경제 개발 이런 쪽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화에 대한 어떤 영토를 확장을 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는 아마 이런 부분을 아마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서울대, 부산, 광주의 경쟁보다는 네네. 이제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우리의 문화를 통해서 뭔가 대한민국을 이제 선진화할 수 있다는 부국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자신 있게 말할 때가 이제 오지 않았나 네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음 정권에서 바라시는 뭐 문화예술 환경이라든가 또 좀 구체적인 정책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그 정부에서 네. 어떻게 보면 창구 역할을 사실 못 해준 게 사실입니다. 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말을 문화 관련 정책 지도자들이 많이 해왔어요. 네. 지원을 하되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감독. 창구를 만들어줘야지. 예를 들어 법적인 거, 반드시 저작권 문제나 아니면 제작 현장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잘 만들 수 있게 털을 기름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작 현장은 너무나 안타까울 열악하다. 정도로 힘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측에서 예를 들어서 그 일하는 노동 시간이나 이런 제약들이 있어서 드라마 촬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일주일에 60분짜리 2편을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문화 쪽에 종사하는 업계에 대해서는 어떤 그 노동 시간도 탄력성 있게 좀 조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다음 정부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의 미디어 산업으로 가는 첨단 산업이 저는 미디어 산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음.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선거철에는 또 공정한 보도가 생명 아니겠습니까? 네네. 언론이 지켜야 할, 그리고 미디어가 지켜야 할 저널리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뭐 대한민국의 생각이 다 틀리죠. 네. 저널리즘을 포기한 데도 있고, 음. 저널리즘을 가장해서 내가 오리지널 저널리즘이야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네. 근데 사실 국민이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 이 소식을 제대로 전달하느냐, 안 하느냐, 여론조사가 잘못됐느냐, 잘 됐느냐, 유튜브가 또 여러 가지 또 뭐 다양하게 이익 집단을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니면 또 뭐 서로 자당 아니면 반대당에서 나오는 유튜브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도 이제는 국민들이 이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캠프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우리 후보가 보여준다. 후보 중심으로 간다면 후보의 말 한마디가 우리 시청자들한테 좀 기억이 되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기는 어떤 말보다는 소위 말해서 국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말을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게 좋겠고 또 선거 풍토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저희가 준비된 질문은 모두 다 끝났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뭐 못다 하신 말이라든가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간단하게 정리해 주셔서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문화가 이 성장하는 발판 지금 올라섰습니다. 아. 그러면 이 정권이 앞으로 문화를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는 문화 강국, 문화 부국을 실현하는 데는 이런 분들 글로벌 시장에 문화 영토를 확장을 해서 네. 한류를 이제는 한반도 한류로 바꿔서 북한의 어떤 동질선 회복을 통해서 한반도의 통일도 앞당기고 앞으로 다가올 독립 100년이 1945년이야지. 그럼 한 20여 년 가까이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광복 100년에 통일도 될 수 있는 100년 이런 것들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가장 천병 역할은 문화다. 그리고 문화가 답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뭐 문화, 뭐 참 다양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봤습니다.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은 윤석열 국민의힘 선대본부 홍보 미디어 박창식 특보님과 미디어 선거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대중문화의 현 주소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상황을 바라보고 계신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